광주시와 인근 5개 시군이 더 많은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전당개관과 시군 가을축제를 함께 묶는 상생관광협약을 맺기로 해 주목됩니다. 공갈 발언의 격분에 최고위원직을 떠났던 주승용 의원이 오늘 당무에 복귀함에 따라 당 내홍과 신당 창당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 이후 남북 간 긴장 상태가 풀리질 않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차분한 가운데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등 대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가을 광주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합니다. 전남에서는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문화전당에 온 사람들이 남도의 축제도 즐기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각으로 광주와 전남 시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남도의 풍류를 간직한 환벽당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던 팸투어입니다. Very nice to see the cultural tea experience and learning the song and having a first row view of private opera. That was very nice. 이런 성공을 발판 삼아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담양 대나무 박람회 등 가을 축제 기간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마케팅도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전당을 보러 온 관광객들을 지역 가을 축제로, 지역 가을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을 문화전당으로 유도해 관광 수익의 파이를 키우는 윈윈 전략입니다. 문화와 관광에 있어서는 광주니 전남이니 이런 접근보다도는 또 그런 단어는 가능하면 좀 더 큰 보자기로 쌓으면 좋겠다. 남도 문화. 그러나 남도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상세한 남도 관광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단순한 연계 이상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광주와 전남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 고용을 통해서 남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남도의 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행체의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지역축제라는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광주시와 인접시군의 시도가 관광객도 끌고 문화전당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8일 만입니다. 개인적으로 번뇌가 많았겠습니다만 대중의 관심은 당내 계파 갈등이나 신당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보도의 한신구 기자입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번복해 죄송하지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하겠다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의 격분에 사퇴를 선언한 지 108일 만인데 당의 혁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호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환영했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정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계파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내관이라서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정상으로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본인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언행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당내 주류 비주류 간의 갈등들이 좀 잠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갈등의 핵심인 문재인 대표의 9월 말 사퇴설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번 추석 전후가 신당 창당이나 당 내용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내후 외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금호타이어는 일주일 넘게 파업 중이고 금호산업 인수전도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금호산업의 주가는
중국 증시의 급락 여파 속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핵심 두 계열사의 주가 낙폭은 코스피 하락률 2.4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파업 이후 6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져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후 직접적인 매출 손실액만 370억 원에 이르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내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 일정과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수를 낙관했던 금호산업 채권단과의 협상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급변한 상태입니다. 최근 박삼구 회장 측이 인수 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6,500억 원. 채권단 측이 지난달 제시한 1조 200억 원과는 3,7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금호산업의 인수전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이번 주 중 최종 매각 희망 금액을 통보하면 박 회장 측은 한 달 안에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매수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제3자 매각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어 금호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전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금호산업 인수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대표 기업이자 자존심인 금호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장과 대치 속에 시작된 남북 간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물론 공공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력 수급의 심장부인 한전 상황실이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형 전광판에 동서부 전선의 군사 상황을 띄워놓고 직원들은 전력 공급과 전력 설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더없이 중요한 만큼 지난 21일 이후 24시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작전이나 우리 국민 생활을 위해서 곧바로 전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전에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군과 경찰이 경계 근무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자치단체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동네별로 마련된 민방위 대피소는 무려 700여 곳, 5개 자치구는 대피소 시설물과 방독면 등의 응급 구조 물품을 점검했습니다. 비상용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고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동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북 간 대치 국면에 대해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돼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모르겠어요. 한 달이든 지나가지고 또 불경기 이런 게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역민들은 남북 당국이 하루빨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가 소송으로 비화하거나 심지어 폭력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하죠. 이 같은 생활민원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마을 분쟁 해결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엽니다. 송정우 기자입니다. 성인 허리 높이의 울타리가 인접한 두 아파트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와 소음 문제로 두 아파트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 아파트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로 인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게 3%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저기가 우리 아파트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길이 있던 길인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겠어요, 솔직히. 이웃 간의 분쟁을 주민 간의 대화로 풀기 위한 마을 분쟁 해결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광주시와 광주지법이 변호사와 법대 교수, 지역 주민 등 총 25명으로 조정인을 구성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 겁니다.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골목길 주차 분쟁 등 법적 소송이나 폭력 사태로 비화되는 주민 간 갈등을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가 풀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돕자는 취지입니다. 이제 이 센터에 와서 조정인하고 같이 이야기해 가면서 두 사람이 원만하게 문제를 사법부나 경찰까지 안 가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담료가 무료인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남구에서 시범 운영된 뒤 광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자율적 조정으로 중재하는 역할에만 국한돼 있어 지난 3년간 층간소음 등 광주시에 접수된 7천여 건의 생활민원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고흥과 여수, 광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해안에 최고 100mm, 광주 전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아 씨가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과 광주교도소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21일 법원에 이 씨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은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이 씨의 건강 등을 검토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흔히 참치로 알려진 참다랑어는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산 참다랑어를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참다랑어 양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몸통에 푸른빛을 띤 참다랑어가 해상 가두리 안에서 떼지어 헤엄쳐 다닙니다. 2011년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잡은 국내산으로 4년 만에 평균 65kg의 어미로 자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이들 어미 참다랑어에서 건강한 수정란 25만 개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린 참다랑어를 어미까지 키워 산란시킨 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기술은 수정란 생산부터 완전 양식까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국내에선 그동안 해외에서 이식한 수정란을 키우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수정란 생산 성공으로 이제 양식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국내산 양식 참다랑어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일반 어종만 양식하는 것보다는 참다랑어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산 다랑어류에 대한 어획 규제가 심해지고 국내 연안 양식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가능성이 확인된 참다랑어 양식은 국내 어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올해는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적기인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합의하며 선거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맞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시내에서 피켓 시위나 홍보물을 배포하고 금남로에서 촛불 문화제를 갖는 등 이번 주를 세월호 참사 500일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는 오늘 광주 MBC를 방문해 창사 51주년을 맞은 광주 MBC의 경영 자구 노력과 혁신 사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용호 위원장 등 평가위원들은 지역방송 발전기금 징수율 인하와 광고 총량제 유지 등이 필요함을 보고받았습니다.